자, 생각보다 큰 내용이 하나 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저는 조금 이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3월 중에 상속세 개편, 과세체계 개편, 유산 취득세제로 하는 거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산 취득세가 뭐냐, 그리고 이게 왜 이슈가 되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이낸셜 뉴스네요. 김규성 기자님이 25년 3월 4일 날, 이날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자의 날. 그래서 납세자의 날에 최대행이 이제 참석을 해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일정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봅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우 길다. 3월 중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유산 취득과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되면서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개편이 지체됐다. 그래서 조세 제도는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도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인 거죠. 자, 이 유산 취득세 도입은 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중 하나인데, 상속세는 이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상속세는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를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서 합리적인 과세 체계인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유산세를 아니야. 자, 유산세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피상속인이 계시겠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더해요. 그래서 이게 다 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의 유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세를 한다. 그래서 유산세야. 그러면 어때요? 이걸 다 더해버리잖아요. 다 더해버리기 때문에 이 과세 대상이 많아지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높아지겠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이게 세율이 과세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상속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 아니면 이제 자녀들, 직계 비속.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이 처음 나왔던 거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유산세의 특징은 일단 계산이 간단하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그냥 다 더해버리고 딱 하나로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이 세금 징수가 좀 편하죠. 그런데 이미 이걸 다 더해버리니까 세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높아진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그렇죠? 자, 그에 반해서 유산 취득형은 어떻게 되냐? 자, 똑같아요. 피상속인이 남겨진 재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상속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증여세하고 비슷하죠. 증여세는 지금 취득형이거든요. 그래서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 이렇게 분산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한 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딱 봐도 어떤 거예요? 유산세와 유산 취득형은 아예 그 과세 방식이 달라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얘가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가솔린이다, 뭐 디젤이다.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바꾸는 거지. 이게 엄청 큰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유산 취득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정권 초기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계속 좀 번번이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분위기가 쏙 좋지 않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지금 탄핵 이슈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기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 이렇게 꺼내 든다. 물론 계속 전에도 나왔었지만 야당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가 될지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탄핵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고 뭐 이제 조기 대선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나 뭐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염려되긴 합니다. 다만 정권 교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유산 과세형이 아니라 유산 취득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다른 내용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예요. 지금 현재 첨예하게 지금 상속세 부분이 좀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그냥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만 높이자는 방식이고, 자녀 공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안이 나온 게 뭐냐면은 자녀 공제 조금 올리고 5억에서 4억으로 하고 오히려 배우자 공제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지금 상속세뿐만 아니라 지금 소득세법도 좀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논리가 맞다고 봐요.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신 이 논리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연말정산,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이 이게 2009년에 정해진 이후에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저는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냥 찬성도 아니고 매우 찬성입니다. 매우 찬성. 자, 근데 매우 찬성이니까 상속세도 바꾸자. 아니,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 원은 16년이 아니라 28년, 29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얘는 왜 안 바꾸고 얘만 하냐. 그래서 꼭 이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물론 뭐 저 같은 개인 유튜버 보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 보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발 아시겠죠? 바꿔주십시오. 같은 논리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3월달에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나오면은 한번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공론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건 개인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은 신속하게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조금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좀 뭔가 선심성이라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 개정이 됐는지 안 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